50세가 넘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리 경련과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 마그네슘을 복용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이 거의 언급하지 않는 또 다른 비타민이 있습니다. 이 영양소는 다리 혈액순환 저하의 더 깊은 원인을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밤에 갑작스러운 다리 경련을 겪었거나 발의 저림, 혹은 하루가 끝날 무렵 다리가 무겁게 끌리는 느낌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다리의 느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비타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리 순환 문제에 있어 마그네슘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마그네슘은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관 기능을 보조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경우 마그네슘은 문제의 일부만 해결할 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리 혈액순환 저하는 콜레스테롤 축적, 혈관 내 염증, 동맥 플라크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마그네슘이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여기에 정확히 작용하는 근거 기반의 비타민 B군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고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마그네슘이 왜 단독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단순한 노화로 오해하기 쉬운 순환 저하의 5가지 경고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 집에 있는 식품으로 해당 비타민을 어떻게 섭취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마지막에는 최근 연구에서 제시된 중요한 안전 경고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는 심장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마그네슘의 실제 장점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건강에 분명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천연 칼슘 채널 차단제처럼 작용하여 혈관벽의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혈관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마그네슘 복용 후 증상이 완화되었다면 그것은 몸이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세 이후 발생하는 순환 문제는 보다 복합적입니다. 동맥을 좁히는 콜레스테롤 침착,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는 만성염증, 그리고 점진적인 동맥 탄성 저하가 주요 원인입니다. 마그네슘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지 못하며 플라크를 제거하지도 않고 동맥 내부 염증을 직접 줄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저렴하고 널리 판매되는 산화 마그네슘은 생체 이용률이 약 4%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며 완화제처럼 작용합니다. 설사, 복통, 메스꺼움 등의 위장 부작용이 흔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혈압약, 항생제, 이뇨제, 골다공증 치료제 등을 복용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그네슘은 이 약물들과 상호작용하여 효과를 약화시키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증폭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되다가 몇 주 또는 몇 달 후 다시 증상이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마그네슘이 효과를 잃은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순환 문제, 좁아진 동맥과 염증, 플라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혈액순환을 도로 시스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원활할 때는 산소와 영양분이 모든 세포에 전달되어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순환이 저하되면 차선이 줄어들고 정체가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콜레스테롤 플라크가 동맥벽에 쌓이고 정맥 판막은 약해지며 고혈압과 당뇨,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 자연스러운 노화가 이를 가속합니다.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경직되며 혈류는 이전처럼 흐르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발목 부종은 단순한 피로로, 발의 차가움은 날씨 탓으로, 불편감은 나이 탓으로 넘겨집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순환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관 탄성이 감소하면 혈전 위험이 증가하고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염증과 회복 지연이 발생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영양 전략을 통해 의미 있는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제 순환 저하를 알리는 5가지 경고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과 발목의 피부색 변화입니다.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한 색,
어두운 반점이 보인다면 이는 산소 공급 부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위는 차갑게 느껴지고 상처 회복이 느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행 중 또는 밤에 발생하는 경련입니다. 걸을 때 종아리에 통증이 생겨 멈추게 된다면 간헐적 파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동맥이 좁아져 근육이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밤 경련은 휴식 중에도 혈류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저림과 무감각입니다.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신경 기능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는 말초신경 손상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균형 감각 저하와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계절과 관계없는 차가운 발입니다. 이는 동맥경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맥류와 거미정맥입니다. 정맥 판막 약화로 혈액이 정체되며 무거움과 통증이 동반됩니다.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혈관 전문의 상담과 초음파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에서 근본 원인에 직접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 바로 비타민 B3, 나이아신입니다. B12나 B6는 익숙하지만 B3는 다리 건강과 관련해 자주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B3는 마그네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합니다. 첫째, 혈관 확장을 촉진합니다. 프로스타글란딘과 산화질소 분비를 자극해 혈관을 이완시키며 일시적인 피부 홍조는 이러한 작용의 결과입니다. 둘째, 콜레스테롤 조절입니다. B3는 HDL을 증가시키고 LDL을 낮추는 근거가 확립된 몇 안 되는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이는 동맥 플라크 형성 억제와 직결됩니다. 셋째, 혈관 내 염증 감소입니다. 만성염증은 혈관을 경직시키는데 나이아신은 항염 작용을 통해 혈관 유연성을 지지합니다. 이 세 가지 기전이 결합되면 마그네슘과 B3는 서로 다른 경로에서 순환을 지원하는 보완적 관계가 됩니다. 비타민 B3는 일상식품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참치, 닭가슴살, 연어, 아몬드는 대표적인 공급원입니다. 국립보건원 권장량은 여성 14mg, 남성 16mg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달걀과 통곡물 토스트,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 점심에는 닭가슴살 샐러드, 오후 간식으로 통곡물 크래커와 참치, 저녁에는 구운 연어와 채소를 섭취하면 권장량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식품을 통한 섭취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별도의 고용량 보충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안전 경고가 있습니다. 보충제로 고용량 나이아신을 섭취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 발표된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나이아신 대사산물사 PY는 심혈관 사건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국립보건원과 국립심장폐혈액연구소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